안녕하세요. 김샌드 주식TV의 김샌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품질 화질을 반드시 720에서 1080p로 바꿔주시고 시청하셔야 됩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5G 테마주 솔리드 2편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제가 올리는 영상들 중에서는요, 영업이익 연속 적자나 법차전 순손실이나 여러가지 관리 종목 사이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을 올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종목 분석하기 전에 먼저 보는 게 이 회사가 올해 손실이 크면 자본 잠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 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제가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부터 볼 건데요. 재무제표를 보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최소한 봐야 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요. 최소한 이 정도는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차트나 거래량 등등 참고해서 매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년부터 19년 3년 동안의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조금 감소했다가 늘었다가 큰 변화가 없어요. 3년 동안. 그다음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에 큰 변화는 없지만 연구개발비에는 꾸준히 투자를 하는 회사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그다음 금융원가는 이자랑 환차손 이런 것들을 더한 건데요. 이자를 계속 내는 회사다 정도고요. 이자 금액이 좀 줄어들었는데 꾸준히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죠. 2019년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자가 나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크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볼 만한 손익계산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 100억 기준, 즉 100억을 판매했을 때 이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또는 마케팅이나 영업 등등의 이런 판관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이 판관비에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했습니다. 보시면 매출 원가가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게 매출이 증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매출 100억을 고정시켜 놓고 매년 본 거예요. 근데 원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이 회사는 분기 보고서를 볼 때 매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한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일어났지만 이 원가랑 판관비 비율이 높아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연결 현금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을 해서 과연 회사로 돈이 직접 들어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8년엔 안 들어왔지만 19년엔 들어왔습니다. 이게 매출이 증가돼도 그렇지만 사실 매출이 발생한다고 현금을 바로 받진 않죠. 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이 회수가 되면서 현금을 받는 겁니다. 근데 19년에는 그래도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자는 30억에서 20억대로 좀 줄긴 했습니다. 그 다음 유형자산 취득에서 35억 지출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니까 특이사항으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현금성 자산은 2019년 1월 대비해서 12월 말에 25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현금흐름표 보셔도 크게 안 좋다 좋다라고는 보이진 않지만 19년에 현금이 좀 들어왔다 정도만 보겠습니다. 별도 재무제표로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채권은 1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은 조금 증가를 했죠. 유형자산, 즉 기계장치나 건물 이런 유형자산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11% 정도면 좀 노후화된 거 교체하고 이런 거 같습니다. 매입 채무는 제가 원자재를 사오고 안 준 돈인데 매입 채무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거 돈을 못 주고 있네, 회사 망한 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원자재를 많이 사오면 이 채무가 조금 증가합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 상황도 큰 특이사항은 없고 조금 줄었네요. 18년 대비 19년 조금 줄었고 전환사채나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없습니다. 이 회사 보시면
사실 19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18년이랑 비교해서 딱히 눈에 띄는 점이 없어요. 즉 20년 상반기 매출도 크게 늘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지역별 매출인데요. 지역별 매출 보시면 국내 감소했고요. 국내 증가했고 미국 감소했고 일본 조금 증가했고, 그래서 총 합계로 큰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냥 내수가 좀 증가했다. 요 이유는 사실 이동통신 3사에서 19년부터 5G망을 좀 증설하겠다 하면서 매출이 늘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인데, 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이에요. 첫 번째, 국내 고객 1위 77%예요. 이게 저는 되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한 고객사의 매출의 77%, 즉 80% 가까이 집중돼 있으면요, 그 회사가 좀 사정이 악화되거나 또는 다른 거래처와도 계약을 맺어버리면 이 회사의 매출이 너무 크게 직격차이 떨어집니다. 고객 2 보시면 북미는 한 회사가 100%예요. 즉 한 개의 회사가 총 매출을 다 잡고 있다는 거죠. 왜 일본 또 50% 이상이네요. 이 회사는 고객 1, 2, 3이 대부분 한 고객 위주의 매출 편중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다소 부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분기 보고서를 추적할 때 좀 매출 편중이 좀 다각화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단기 차입금 내역에서 큰 특이사항은 없어요. 이자가 되게 높은 금액이 여기 하나 있네요. 100억짜리가 4.64%인데 평균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장기 차입금도 이번에 150억을 했는데 이자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차입을 해서 회사가 증설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자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매출 대비해서 이자를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이익에 대비해서는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확실히 매출 원가 절감을 통해 이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20년 1분기 보고서상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 1분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 매출 증가했고요. 원가 절감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증가했는데 원가가 변함이 없었죠. 그 말은 원가를 절감을 했다. 따라서 영업이익 감소, 즉 영업 손실률이 줄어들었죠. 맞죠? 근데 아직도 더 필요해 보여.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이 매출 원가 절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금흐름표인데요. 영업을 해서 작년 1분기나 올해 1분기 둘 다 현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1분기 보고서만 보면 크게 좋아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 채권은 감소했네요. 채권이 감소하니까 현금이 조금 더 들어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하면 이 채권도 증가를 해요. 근데 감소했으니까 매출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네요. 현금성 자산도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 보고서를 봐도 크게 좋아진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이 다 좋아지는데 얘만 안 좋아지면 이거는 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매수할 만큼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솔리드 분석이기 때문에 같은 산업군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 회사가 많이 안 좋아졌는지 이런 걸 보겠습니다. 비교 종목은 에이스테크, KMW, 이노와이어리스, HFR 보겠습니다. 다른 많은 종목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개 들고 왔습니다. 다른 회사랑 실적 비교 보시면 이노와이어리스가 좀 눈에 띄죠. 이 회사는 1분기부터 작년 1분기, 4분기, 1분기 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솔리드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4분기 늘었지만 올해 1분기에 다시 감소했다. 다른 회사도 보시면 계속 감소를 했어요. 4분기 대비해서 1분기가 감소한 거는 작년 1분기 또는 2분기, 3분기에 수주가 많아서 매출이 증가했다가 다시 수주가 줄어들면서 감소했을 수 있으니까요. 솔리드 보시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큰 특이사항은 없고요. 영업이익 보시면 확실히 4분기에 매출이 증가되면서 흑자를 냈죠. 그래서 적자, 흑자, 적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전 다른 회사랑 비교한 표 말고요, 한번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요 19YAQ인데요 19년 에버리지 쿼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1, 2, 3, 4분기 매출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4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값이랑 1분기 비교했는데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이노 와이어리스만 작년 분기 평균보다 조금 증가했고요. 이노 와이어리스는 확실히 20년 뭐 1분기만 봐도 그렇고 19년만 봐도 그렇고 매출만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만 괜찮은 것 같고, 자, 솔리드만 감소하면 문제인데 전부 다 감소했기 때문에 뭐 일단 솔리드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뒤처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영업이익 보셔도요 이노 와이어리스만 좀 증가했고 나머지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근데 KMW는 그래도 감소해도 일단 흑자잖아요. 일단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MW가 뭐 대장주였었죠. 그랬던 것 같고요. 솔리드 에이스테크 HFR은 전부 다 적자로 작년 평균 대비해서 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좀 감소율이 좀 크네요. 보시면 되고요. 주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20년, 22년 예상 영업이익 ROE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비교했는데요.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또는 정확한 수치도 아니에요. 그냥 증권사에서 어차피 5G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대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할 거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번 봤습니다. 현재 기준이에요. 확실히 20년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적정 주가가 전부 다 높습니다. 높고 뭐 KMW랑 이노 와이어리스는 현재 뭐 20년 말, 그러니까 20년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되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1.3배, 1.2배고요. 다음 솔리드는 중간 정도 값을 유지하네요. 에이스테크랑 HFR이 좀 높은 편이고 솔리드는 중간값 정도다. 그 다음 22년의 영업이익을 예상했을 때 제가 적정 주가를 구해봤는데 이 KMW랑 이노 와이어리스는 다소 조금 22년 대비해서 현재는 조금 낮다. 그 다음 솔리드는 좀 높다. 따라서 이 적정 주가 배수로 따졌을 때 이노 와이어리스가 1등, 그 다음 HFR, KMW 2등, 에이스테크 3등, 솔리드 4등입니다. 그런데 20년 기준으로 했으면 솔리드가 괜찮은데 22년을 봤을 때 4등이란 거는 이게 아직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주가가요. 그래서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 예상대로 22년까지 영업이익이 이렇게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뭐 예상보다 높은 회사도 있고 낮은 회사도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요 회사 3개의 회사들은 22년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주가를 산출해 보면요, 현재 주가가 다소 저평가여서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도 보고요. 이 솔리드랑 에이스테크는 22년 예상 영업이익대로 흘러갔을 때의 주가가 현재 주가예요. 만약에 20년 기준으로 했으면 지금이 고평가고요. 22년까지 이 회사가 그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서 영업이익을 내도 지금 주가가 22년의 적정 주가와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 내리겠습니다. 신용 매수 물량이 많아요. 신용 매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 비율이 높으면 주가가 상승을 잘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서 신용 매수 비율이 높아서 빨간색 글씨 해놨고요. 대신 뭐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 부담이나 이런 대규모 증자 물량 부담은 없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어차피 전환 청구가능 기간이 내년이니까요. 증자 물량 부담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만 양호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재무는 건전한데 이 성장 신호는 없어요. 뭐 건설 중인 자산이 크거나 뭐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성장할 만한 신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매출을 크게 기대할 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과연 크게 증가할까 좀 의문입니다. 주가 배수는 적정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매출 영업이익의 변화도 이상은 없어요. 그냥 그런 대로 뭐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차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하는 것만을 보고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회사의 수주 또는 계약 공시나 이슈, 기술력 등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셔야 되지만요. 한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 홀딩할 때 이 정도는 그래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는 최소한을 저는 분석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추가로 더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사업 보고서랑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소 고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0원 밑에서 6,200원 사이 가격에서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7,500원 밑이라고 이게 몰빵한 게 아니라요.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분할하겠죠. 7,500원 밑에 7,450원이 되면 한 5% 넣었다가 7,000원까지 왔으면 또 10% 좀 넣었다가 이렇게 분할 매수로 조금씩 한번 매수해 보겠다는 거고, 다만 이 회사 분기 보고서를 봤는데 계속 악화돼요. 실적 개선도 없고 원가 절감도 안 되고 계속 악화되면 어느 정도 본전선에서 털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겠죠.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7,500원 밑으로 조금씩 분할해 볼 만한 기업이다 정도고요. 시간에는 다산 네트워크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